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아마 탈당하실 거예요. 지난 2달, 석 달 정도 우리 방송 출연하시잖아요. 넥타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넥타이 안 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황색 아이템이 없어졌어. 그걸 메고 오면 그래도 정치인의 마지막 자존심인지 메고 오겠어요? 벗어버려야지. 넥타이가 이게 오렌지색 넥타이가 네. 없어요 별로. 딱 2개 갖고 지금 몇 달을 돌려 쓰신 버틴 건데. 거예요. 지금 뭐 세탁소에 맡기신 거예요? 세탁도 해야죠. 하필 오늘 세탁도 해야 되고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푹해져서 넥타이 마음도 안 메고 좋고. 다니고.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21일 목요일 Thursday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타니가 어제 한국에 와서 개막전 메이저리그 야구 개막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아내의 5만 원짜리 핸드백이 또 화제가 됐는데 보면서 많이 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도 너무 지금 과하게 가고 있다. 지금 우리 마이크 바꾸고 의자 바꾸고 할 때가 아니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고 더 검소하고 겸손하게 가야 됩니다. 출연하시는 분들의 출연료도 삭감을 해서 저희가 자 오늘 왜? 막방 되겠습니다. 근데 뭐야? 왜 장르만 여의도에서 마이크는 의문의 일패야. 마지막으로 가만히 있는 방송이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무슨 죄라고? 출연자는 무슨 죄고? 안 그래요? 오타니 보세요. 오타니. 오타니는 오타니고. 그 장르만 여의도 브랜드 장르만 좀 여의도. 가리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브랜드 가리고. 그래.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혁신당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김용남 정책위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비례대표 순번이 없어.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께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고. 뭐 거의 잠시 후에 또 할 거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금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서용주. 저는 지나간 일이라서 지난 괜찮아요. 일이죠. 네. 좀 아물었어요? 많이 아물었어요. 네, 저는 김용남 의원님 지금 안타까울 정도니까. 네. 서로 이렇게 안 된 사람들끼리. 네, 상처를 보듬고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안 된 사람 하나 더 있죠.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뉴스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뉴스와 함께 여러분의 논평도 한번 여러분의 시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도 제일 오늘 핫한 뉴스입니다. 네. 11일 만에 턴 종섭. 이종섭 호주 대사 네,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 뭐 도주 대사, 뭐 런종섭이다 이런 네, 표현 네, 썼는데 돌아오셨습니다. 리턴 리턴. 종섭입니다. 네. 자, 해병대 최상병 사건 이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조금 전인 오전 9시 50분쯤에 인천공항 통해서 귀국을 했고요. 출국 이후 11일 만입니다. 자,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네. 25일 나흘 뒤에 6개국 대사가 모이는 재외 공관장 회의가 있는데 네. 여기에 참석차 귀국을 했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는 일단 표면적인 이유고요. 네. 총선을 앞두고 급격하게 악화된 민심 네. 이걸 다독이기 위해서 일단 들어왔다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아니 뭐 근데 네. 보통은 이게 대사 정도 되면 직항 타고 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경유해서 당연한 왔습니다. 거죠. 근데 당연히. 무슨 보니까 네. 뭐 캔버라, 시드니, 싱가포르 갔다가 서울 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갈 때도 이렇게 경유해서 갔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캔버라 시드니는 당연한 거고. 예. 뭐 그건 그럴 수 예, 있죠. 예. 거기 뭐 캔버라에서 네. 직항은 없으니까. 없으니까 보통 시드니에서 인천공항 들어오는 직항이 비행기도 많죠. 많았을 텐데 네. 왜 싱가포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나 보죠. 아. 갈 생각할 때도 시간. 갈 때도 시드니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희한한 그러죠. 일입니다. 시드니를 안 들어갔죠. 네. 돌아서 네. 갔죠. 시간이 돌아서 필요했을 수도 갔죠. 있고. 브리스번인가 브리즈번으로 뭐 어디 해서. 갔다가 네. 또 갔는데 모양새가 영 좀 네. 그래요. 중간에 약간 네. 인터넷 터질 시간이 필요했다. 중간중간 인터넷 확인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거 뭐 저의 추측입니다. 네. 아무튼 경유를 해서 11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기괴해요. 기괴해. 예. 기괴하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돌아오라는 얘기를 했죠.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일단 들어와라라고 했고 전 그 말이 인상 깊었는데 당과 정의 공동 운명체다.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오면 진짜 우리 다 죽어. 뭐 둘 다 죽는다 약간 그거지. 그런 심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심지어 네. 또 용산에서도 일부 참모진들이 좀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공관장 회의 참석이잖아요. 네네. 25일에 열리는 이 공관장 회의 일정이 어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국 일정을 알림과 전후로 원래 동시에 있던 일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회의를 하려고 논의는 했대요 외교부에서. 근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건 네. 어제고 그리고 어제 귀국 발표가 난 거고요. 아 그래요. 자, 아무튼 이종섭 대사가 이제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당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의 참석하러 오긴 했는데 네. 체류 기간 동안 네. 공수처에 조사 받을 기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좀 회의 끝나고도 머물면서 아마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사가 공수처에 법률 대리인 통해서 네. 나 빨리 수사받게 소환해라 해달라. 네. 이렇게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접수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자 일단 어제 현장에 오늘 아침 현장에 네. 지금 뭐 기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해서 민주당 의원들 한 10분 나가가지고 이제 피켓 들고 피의자 이종석 즉각 해임 즉각 수사 이렇게 피켓팅도 했습니다. 네. 돌아온 것만으로는 안 된다. 아. 빨리 대통령이 해임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뭐 대국민 사과도 촉구를 했고 그다음에 임명철의 요구를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 여론 자체는 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어떻게- 해임을 하면 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인정하는 인정하는 것처럼.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음. 그리고 저는 이게 과연 제대로 전략을 짠 건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총선이 20일 이상 남았습니다. 예. 물론 20일쯤 남았죠. 네, 21일인가 남았을 거예요, 예. 오늘이.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귀국을 오늘 했는데 예. 재외 공관장 회의는 그냥 핑계로 만들어낸 거니까 회의는 별로 아는 중요해 것 보이지 같고. 않고 네. 공수처 가서 수사를 받아요. 네. 받고 나서 그러면 언제 호주로 다시 떠나요? 총선 전에? 그럼 뭐 하러 들어왔어? 출국하면 다시 여론이 나빠질 텐데. 네. 아. 그러면 총선 때까지 호주로 안 가고 계속 네. 한국에 있어요? 아니 무슨 대사가 20일 이상 아. 주재국을 비워요? 아 그런 경우도 거의 없군요. 없죠. 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정부 여당이 도대체 날짜 계산을 하면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장 그냥 뭐 여론급하고 좀 안 좋으니까 일단 불러드리긴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있을지 계획도 참 애매한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4월 10일 총선 때까지 적어도 한국에 머물면서 뭐 한 차례든 두 차례든 공수처 수사받는 모습을 연출을 하려면 네. 며칠 더 있다 들어왔어야죠. 아, 너무 빨리 너무 들어갔네요. 일찍 들어왔어 지금은.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총선 전에 나가면 또 다시 나갔다고 나빠질 거 난리고. 아니에요. 전략적 패착이다 이건. 제가 보기엔 약간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거. 아니, 이거 외통세 걸린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을 불러들이지는 않고서는 이번 총선 치를 수가 없는 거야. 안 들어올 수가 아까 없고. 말씀한 대로 네. 그런 전략적 판단이고 뭐고 먹히지 않아요. 일단은 들어와야 돼. 네. 그래야 급한 불을 끄죠. 그거 언제까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소화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큰 불이 났는데 그냥 앞에만 막 끄는 거야. 일단 큰 불은 나중에 잡자.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종섭 전 장관 런종섭에서 말하자면 지금 어떻게 턴종섭 됐잖아요. 예. 런턴하게 뭐 스포츠 댄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면은 이게 해계왕칙하고 기괴한 게 네. 국민들이 이게 통할 것 같느냐 생각했을 때는 안 통해요. 근데 말씀한 대로 근데 아예 안 들어오면 말씀한 대로 당정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수를 써도 이번 총선에서 정말 뭐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석 전 장관을 보면은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네. 혐의 부인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그 박정훈 대령 네. 전 대령 쪽 네, 변호인을 만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게 그 우연일지도 몰라도 3월 21일 오늘 박정훈 전 대령의 재판이 재판이 네.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변호인이 증인으로 이종섭 전 장관을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귀국을 해서 본인이 털려면 재판에 나서서 음. 뭔가를 좀 말하자면 썰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여기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그냥 미봉책으로만 놔두고 나서 언제 보낼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한 대로 4월 10일 이후에나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 하려고 아니, 갔어요? 근데, 호주 대사 아, 그렇게 그러니까 내 계속 말이 비워놔도 내 말이 되는 자리면 그거야. 뭐 하려고 서둘러 임명을 그러니까 했냐고요. 처음부터 중책이라고 해서 빨리 보낸다고 했던 건데. 처음부터 다 네. 꼬였는데 이렇게까지 국민 여론이 나빠질 줄은 예측 못했던 거죠. 안 보냈어야 됐다. 아니, 당연히 안 보냈어야 아니 도대체 되고 이 정부에는 머리 가진 사람이 없어요? 뭐 입만 있나 보죠. 뭐. 아니 그럼 이제 앞으로 총선 기간 내내 아마 이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돼서 그러니까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군요. 그렇죠. 아니 저는 언제 다시 호주로 돌아가려고 계산을 하고 왔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 계산 없이 왔다? 그럼 진짜 머리 없는 거지 그거는. 근데 이제 어쨌든 공수처에서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공수처가 약간 이걸 즐기는 듯하다. 그러니까 이제 소환 일정을 빨리 잡고 빨리 부르면 되는데 우리 뭐 옛날에 송영길 대표가 아 그러니까 소환 송영길 요구했던 대표가 것처럼. 가서 검찰한테 빨리 날 수사해 달라 할 때는 뭐 검찰이 안방이냐 예. 무슨 마음대로 본인이 받고 싶으면 예, 받고 예.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공수처에 똑같이 나를 빨리 불러달라. 이제 와서 빨리 공수처가 불러달라고 본인 하냐. 무슨 안방이에요? 아니, 수사를 오늘- 해라 말하게. 오늘 증거를 목요일이잖아요. 다 예. 수집을 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소환이 안 될 거고 네. 내일 소환하지 않으면 어차피 주말이라 다음 주로 넘어가거든요. 공수처에서 내일 소환 안 할 것 같은데요. 제외공관장 회의 급조해서 하긴 했지만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앉아서 네. 뭐라도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하는 척이라도 하고. 네. 그러니까 25일 이후에 소환할 공사는 크죠. 그 다음에 보면은 제외공관장 회의 이 부분 잡은 것도 네.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했더니 말씀한 대로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오면 본인이 혐의에 그렇죠. 대해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명분을 조기 잡은 기구하는구나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니 네. 이거는 제2공관장 회의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해야 지금 현재의 최상병 순위 사건의 수사 외압을 네네.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분을 피하기 쉽지 않은 일단은 것 저는 같긴 한데. 25일까지 제2공관장 하면서 네. 지금 이슈는 이슈로 덮은다라는 전략을 머리를 쓰고 있을 텐데 그 덮을 만한 이슈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 네. 그럼 대통령이 뭐 사과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전혀 절대 없나요? 그러지 없죠. 않죠. 그 사과하는 순간에 본인 개입을 인정하는 것밖에 그렇죠. 안 될 텐데 사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이건 뭐 앞으로도 며칠간 계속 좀 진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몰빵론 대 귀패론입니다. 아, 조국혁신당 얘기군요. 예, 네. 지금 뭐 이제 삼지대가 우후죽순 나왔잖아요. 내가 3번이다. 이거 삼지대 원조인데. 그러니까. 원조를 두고 빅텐트 개혁신당. 위원장님. 텐트가 계속 있었어야죠. 있었어야 됩니까? 쪼개졌으면 안 그렇죠. 됐어요. 아이 그 쪼개지면서 사우더라도 사실은, 있었으면 지금보단 낫다. 아니 빅텐트가 처진 채로 있었으면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4분 오열되면서 공간이 확보가 된 거죠. 열렸구나. 근데 이제 개혁신당이랑 새로운 미래랑 조국혁신당이랑 어떤 스탠스는 다르잖아요. 스탠스는 다르죠. 네, 네. 하지만 그 삼지대라는 공간 자체가 열렸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게 네. 이제 빅텐트를 치고 이른바 이제 큰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특히 민주당 쪽에서 공천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았고 국힘도 주저주저하다가 그냥 눌러 앉은 분들 중에도 상당수가 들어왔을 거고 네. 그렇게 이렇게 세력을 확대를 해 갔으면 사실은 또 다른 제3세력이 들어오기가 쉽지 네.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었죠. 자, 아무튼 뭐 지금 현 상황에서 체감상 3번은 네. 조국혁신당이 돼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인데 몰빵론 대 비패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조사에서는 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보다 조국혁신당을 비례로 뽑겠다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체로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죠?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 일종의 뭐 견제라고나 할까요? 예, 들어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무리 조국혁신당이 우리 동지여도 호적상 우리 식구는 더불어민주연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부터인가요? 이제 유세를 돌면서 지민, 비민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구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예.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될 때 집권당의 횡포를 확실하게 견제하고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손 꼭 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씩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다.
네, 헷갈리지 말라. 몰빵해 달라. 더불어민주연합이 우리 당과 쌍둥이 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진짜 한 편이다 강조를 했고 또 더불어민주연합 그 관련 이제 뭐 공동 대표라든지 같이 이렇게 손도 잡고 하면서 우리가 아군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군 조국혁신당은 우군이지만 아군은 우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엊그제 이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유튜브에서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으로 모셔야겠다라는 네. 제안을 받고 좋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박지원 원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거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해당 행위다라고 해서 박지원 원장이 내가 좀 과했나? 그냥 한 식구니까 좋게 가자는 얘기였어라고 이제 오해 있으면 미안하고 사과를 했지만 네. 결국은 엄중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에서요. 예, 그러니까 좀 이게 견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랑 사이가 나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비패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 어떤 얘기인지는 들어볼게요. 이 뷔페에 들어오셨다. 본인에게 취향이 맞으면 그 음식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넓은 의미에서는 다 본인에게, 시민들에게 맛을 제공하고 영양가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진영 전체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비유안을 먹을 게 많다. 골라 드시라. 골라 드시라. 네. 민주 진영에 이렇게 식탁이 촤르륵 펼쳐져 있는데 왜 한 음식만 먹어야 되느냐. 아하. 먹고 싶은 거 골라 먹게 하자. 그게 모두가 배부른 길이다. 우리 민주 진영의 파이가 커지는 일이다. 뷔페 가면 항상 그 첫 순서쯤에 있는 음식들 그 친구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항상 뒤에 진짜 맛있고 좀 비싼 건 좀 있지 않습니까? 뷔페가 질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으면 물리거든요. 초반에 김밥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이제 저 뒤쪽에 있는데 투표용지 저 제대로 된 한 그릇 민주당 이를 이제 선택해 달라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몰빵까지는 뭐 너무 많이 썼던 얘기고 제대로 된 한 그릇 민주당 네. 더불어민주연합.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 대표가 그러면은 더불어민주연합도 찍으시고 또 선택지가 있는 조국혁신당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런 없죠. 말은 할 수는 없죠. 할 수 없잖아. 예, 똑같은 예. 거고. 근데 이제 조금은 신경전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자존심이죠. 아. 그래도 민주당의 자매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연합을 냈는데 음. 조국혁신당의 어떤 지지율 차이를 많이 뺏기고 네. 쪼그라든다. 그거는 민주당의 자존심 문제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문제고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말은 해야 되는데 전 이제 내심이 살짝 궁금하긴 합니다. 내심은 내심도 그런가 아니면 아니 내심은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막 울상을 지을 상황은 아니에요. 조국혁신당 조국 잘 돼도. 대표가 얘기했듯이 네. 진보 진영의 스펙트럼을 넓게 활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저희가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너무 힘들다. 네. 이 정말 무도하고 검찰 권력을 가지고 사유화해서 막 막무가내로 하는 이런 정부를 견제하려면 우리가 총선에서 입법부를 지켜야 된다. 네. 이거거든요. 그러면 조국혁신당도 우리의 목표에 거의 더 강력하게 예. 주장하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내심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내심은 어쩌면 조국혁신당에 더 가 있나 하는 생각이 이제 민주당에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게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연합은 어쨌든 뭐 종북 논란이니 등등해서 약간 좀 상대당으로부터나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조금 공격받을 여지가 좀 있는데 오히려 조국혁신당은 선명하니까. 좀 순수한 민주당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강력한 민주당, 네, 정수된 민주당 같은 느낌? 그리고 예. 중도 영역에서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거를 조국혁신당이 대신해주는 느낌. 예. 그거는 내심 있겠죠. 그러니까 내심 그래서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더 잘 되길 저는 바라는 마음도 조국혁신당이 있나? 예. 잘 되기를 바라는 민주당원들이 많다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지지율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대표님 생각도 혹시 그러진 건 아닐까? 대표님 생각 제가 모르죠. 제가 말 잘못했다가 엄중용으로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 대표님은 매우 애정을 가지고 있다. 아. 조국혁신당은 별개의 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돌풍의 이유는 대략 두 개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이 된 대로 진보당 출신들이 끼어 있는 이른바 이제 민주당 그 정통 지지층이 보기엔 선뜻 손이 안 가는 이유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은 정권 심판론이 매우 높죠. 네. 여론상.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왕창 의석을 주는 게 과연 맞냐?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요? 민주당 지지층도 왜 민주당에 지금 모두 다 친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지층이. 그러니까 그런 친명이 아닌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래. 소위 민주진영이 의석을 많이 갖는 건 좋은데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의석을 왕창 몰아주는 거는 조금 거시기하다라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국혁신당은 총선 이후에도 합당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네네.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렇게 되면 약간의 결을 달리하는 당에 표를 주자는 그 심리가 작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지율이 네네.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은 같은 민주진영에서 봤을 때는 네. 매운맛이에요. 예. 민주당은 좀 매운맛이 덜한 순한 맛. 아마 덩치가 그런 크니까 아무래도. 덩치가 네. 크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구성은 이제 수권정당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이 지지층의 영역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네.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막 강력하게 조국혁신당처럼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 독재 종식, 그다음에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탄핵을 얘기하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좀 터부시하는 지지층을 민주당이 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고려하다 보니까 약간 순한 맛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조국혁신당은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매운맛을 가죠. 그렇죠. 윤석열 정권 네. 패자. 그러니까 시원한 거죠. 그럼 그 뷔페 메뉴 중에 네. 소나무당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래도 왜냐면 더 매운 맛이잖아요, 거기는. 거기는 완전 매운 맛이라서 불닭볶음면. 이제 선이 갈지 모르겠지만 네. 취향에 따라서 골라 드시긴 하겠지만 네. 거기는 완전히 매운 맛으로는 그냥 최정점이 있는 맛이기 때문에 네. 뭐 또- 베트남 꼬치 10개 들어가 있는 매운맛 이런 거. 저는 네. 있다고 너무 봅니다. 구석에 놓여 있어갖고 눈에 안 띄는 거 아니에요? 찾아 먹을 분들은 일단은 또 뭐 먹습니다. 또 찾아서 골라 먹을 분들은요 막 뺑글뺑글 또 가요. 아니 그 사실 논리로 따지면 뭐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였다 조국혁신당에 모였다 친다면 더 매운맛 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그리 계실 있어요. 거고 있고 그러면 지금 보면 네. 지지층도 꽤 거기에 모여서 근데 지금 소나무당에는 활동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직 관심이 많이 가시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일단 드는데. 당 대표께서 수감 중이라 네. 외부 활동이 일체 안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 대표가 그 당의 간판이잖아요. 말 네, 그대로 맞아요. 간판이고 우리나라는 정당 이꼬로 그냥 대표 인물로 인식되는 게 강해서 그래서 그 선거 때 당 대표가 중요한 것이고 맞아요. 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가 뭐 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당 대표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뭐 예를 들면 인신에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돌아다녀야 네네. 소나무당을 알릴 텐데 솔직히 가장 매운맛은 소나무당인데 이게 당 대표가 거기 있으니 또 안에 들어가서 어떤 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 대표가 그냥 당 대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당 대표 이꼬르 차기 대선 혹은 차차기 대선에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 같은 게 있어야. 그러면 둘 다 마찬가지죠. 득표에 엄청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국혁신당에는 더 많은 분들이 좀 몰려 계시고 소나무당에 조금 덜 관심이 가고 이런 거는 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네. 알기로는 송영길 전 대표도 대선에 꿈이 있어요. 준비를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조국 대표는 모르겠으나 네. 본인도 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네. 그러면 둘 다 대선급 대표인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런다니까요. 얼굴이 안 보이는 게 결국엔 그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일단 차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차차차기. 그러니까 네? 이게 몇 번이요? 3년 차차차기. 몇 년 전에요? 차기는 차- 몇년 차- 차기. 그 전에 개헌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대통령제가 네. 유지될까 모르겠네. 조국혁신당은 우리는 흡수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제3지대 제3당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때 왜 검수한방 얘기하면서 네네. 3당의 필요성에서 얘기를 했고 독자 노선을 걸으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 동지지만 견제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민 비민 얘기를 하고 또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 연합에 입당을 했어요. 예, 무소속으로 있다가 네네네. 그 코인 논란이 불거지면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이제 어제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게 많아도 선당 후사의 마음과 백의종 군의 자세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민주당원과 함께 뛰겠다.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은 굉장히 그 친명계의 또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네. 친명의 힘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상 복당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렇죠. 네. 민주당으로의 복당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 해석을 하시는 같은데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 범민주 진영의 지지율 파이가 어떻게 갈라질 것인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좀 뭐 제가 전망을 하면 예.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논란이 얼마만큼 많은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그 젊은층들에 대한 상실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라는 당내 입장들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당에게? 민주당에. 아, 그러니까 김남국 그래요? 의원을 사실상 복당을 시킨 거라고 했잖아요. 비례 연합에게 좋은 영향은 더더욱 아니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례연합에도 아니고 민주당에도 아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고 지금 어떤 한 현상으로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다 털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근데 일단은 20일 남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어떤 그 말하자면 그 지도 체제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을 투입을 했고 또 김남국 의원의 개인은 또 복당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번 선거가 결국에는 민주당이 나쁘지 않다. 라는 판단하에서 선택하지 않았을까 좀 충분히 해서 좀 올라왔다는 판단. 올라왔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직은 이종섭 장관의 이 이슈가 워낙 큰 악재이기 때문에 네네네. 다 가려져 있는데 일단은 이런 말하자면 말하자면 큰 천둥 소리 속에서 살짝 이렇게 당내 재정비를 하는 게 아닌가. 또 아니, 그런 요새 생각도 민주당 들어요.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잘하고 있죠. 자신감 뿜뿜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보여줘서 그런데- 정말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 하여튼 자신감에 넘쳐서 막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네. 막말 이런 거는 정봉주 전 의원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문제가 된 사람들은 그냥 다 공천이 유지가 되고 선거를 치르는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는 측면도 있어요. 약간 너무 아나무인격 아닌가. 아나무인은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양쪽이 다 그래. 이게 가려준다니까. 양쪽이 다 그러다 보니까 네. 서로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거는 너무 이제 너무 저평가하시는 거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공천 갈등이나 공천 자범들의 우려를 컸어요. 네. 과연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지내놓고 보면 제가 매번 얘기를 했던 것들이 시끄러워야 제맛이다. 선거는 그렇죠. 특히 공천은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이 조용한 게 잘 된 게 아닐 수 있다. 근데 시끄러워야 제맛이다. 시끄러워 제맛이다. 공천이란 것은 또 취향이 독특하시네. 근데 끝내놓고 보니까 이 본궤도에서 대진표가 작성이 됐을 때 국민들이 지금 그래 오히려. 민주당이 시끄럽긴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쁘지 않네. 나빼드. 그러다가 오 굿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그런 아전인수로 해석하시는 거 같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최근에 보면 네.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이거 엉망이네. 본인들끼리 다 나눠 먹고 아닌 사람들을 다 공천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선거는 특히 그런 측면이 강하잖아요. 최선을 뽑는 게 아니거든. 대부분의 경우에 최악을 피하는 거지. 근데 민주당 공천 시끄럽고 문제도 많죠. 거기서 뽑힌 사람 보면 저렇게 얘기하고도 국회의원이 된다고? 라는 의문이 들 만한 뭐 인격 내지는 과거사가 의문시되는 분들이 네. 후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정부 심판론이 높다 보니 지금 네. 정부 여당에 대한 그 지지가 낮다 보니까 뭐 선거는 유리하게 흘러갑니다만 그게 시끄러웠는데 공천이 잘 돼서라고 해석하는 건 정말 아전인수격 해석이고 근데 아니라니까요. 저기보다 그냥 비교 우위에 있다 이 그렇지 않아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민의힘도 안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럼 난리가 뒤늦게 났어요. 시끄러워, 뒤늦게. 지금 그 얘기를 그럼 잠깐 해볼게요. 네. 일단 내가 월권이면 한동훈도 월권이다. 이 얘기 누가 했을까요? 이철규 이철규 의원이 했잖아요. 네,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아니라 인재영입 위원장이 인재영입 했습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 국민의힘 명단을 두고서 이철규 위원장이 지금 반기를 들었죠. 이거 뭐 한동훈 장동혁 마음대로 한 거야?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인데 내가 문제 제기하는 게 월권이면 그 개입해서는 안 되는 한동훈 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도 월권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어저께 기자회견까지 자철했거든요. 잠깐 들어볼게요. 왜 국민의힘 인재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에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협의 없이 객관적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면은 그걸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지적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내 위치에서 오히려 이게 나의 책무다. 네. 그리고 애초에 한동훈 장동혁이 공천 명단 비례 명단 영향 미쳤다면 그게 네. 월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도가 나왔잖아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랑 이철규 위원장이 막 고성을 오가면서 싸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험한 말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보도 자체에도 결국은 배우가 있는 것이다. 마치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거를 부각시키려 의도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철규 의원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오. 어떤 한게요? 무슨 얘기를 해도 옳게 안 들려요. 아, 그러니까 이게 메신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기 너무 때문에 친문 딱지가 확실해서 그런가요? 아니 그리고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문제 지적을 하면 그 문제 지적이 대단히 옳은 지적이라고 하더라도 옳게 안 들려요. 일단 그런 문제가 있어. 메신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 신뢰성에.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용산에서 당의 어떠한 그 오더가 내려갔을 때 실행할 사람이 이철규 의원밖에 없다는 게 용산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좋은 취지로 안 들리거든 대부분의 경우에. 아니 근데 이제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용산에 확실한 메신저라는 그것만 저 상호간에 약속이 돼 있다면 뭐 메신저가 조금 문제 있어도 큰 오해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메신저가 중요하죠. 그런가요? 메시지도 중요합니다만 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일단 나타났을 때 신뢰를 받거나 아니면 그러기 어렵다. 저 사람이 뭐 그전에도 늘 옳은 소리 했던 사람이지 뭐 이 정도 이미지가 있는 메신저가 필요한데 네. 그게 없어요 지금 용산 쪽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네네. 네, 일단 문제가 한두 예. 개도 아니고. 예, 예, 말-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 이철규 위원장의 이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동훈 마음대로 비례 명단 짰다라는 걸 전제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뭐 반박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래 공관에서 짠 비례 명단이 있고, 뭐 내가 짠 뭐 강남 사무실에서 짠 명단이 있다는 찌라시까지 도는데 내가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우리 공관위가 또 그놈의 시스템과 원칙대로 명단을 짰다. 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다가 결국은 미세 조정을 했단 말이죠. 네. 명단의 일부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철규 위원장이 지적했던 호남 출신 인사 뭐 홀대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조배숙 전 의원을 좀 앞순번으로 다시 배치를 했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이철규 의원이 요구를 했었던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윤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네. 이분은 명단에 다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세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에서 잃을 게 없는 조정 그렇긴 하죠. 이렇게 됐다. 뭐 아 근데 이철규 인재비 영입위원장이 저렇게까지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는 거는 누군가를 꼭 넣어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지금 이종섭 전 장관 때문에 이 난리통에 이 또 난리를 피우겠습니까? 이제는 저 또 솔직히 오래했더라고요. 네. 이 정당에서 뭐 친윤이고 영산의 메신저라고 하면 지금 당에서 분란을 안 만들려고 노력해야 될 건데 지금 본인이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의중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주기환 전 뭐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이죠. 예. 이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고 술자리도 자주 했다라는 네. 얘기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반드시 안에다 넣기 위한 몸부림이다 라고밖에 의중이 익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용산에서 아마 대통령이 뭐 얘기했겠다 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위험한 어떤 도발은 하지 않을 텐데 아마 은연중에 이철규 이 의원에게 아마 미션을 준 것 같아요. 네. 주기환을 꼭 챙겨라. 근데 이걸 못 챙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내 얼굴이다. 표면적으로는 호남 인사가 적다, 고생한 당직자 안 근데 갑자기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주기환 안 넣고 조배석을 넣어. 그 실제로 그러니까 나오는 지금 속이 이름은 터지는 이런 거예요 거죠. 지금. 아니 근데 그 이철규와 뭐 예를 들면 한동훈 혹은 뭐 용산과 한동훈의 한 라인 같은 게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그렇게 사실은 뭐 뒤에서 이렇게 쭉 얘기해도 될 텐데 아주 공개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얘기하잖아요. 굳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겉으로 막 꺼내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그 한데. 한 라인은 끊어진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언론 앞에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네네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보고 그만두라고 했다. 아, 그 네네네. 순간에 한 라인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뒤에서 조용하게 어떤 얘기도 못해.
조용하게 얘기하면 언론에다 공개해버리니까 공개해버리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공개적으로 서로 그냥 공성전을 벌이는 거군요 이제는. 그렇죠. 네, 정치적인 파워 게임을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된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안 할 수 없는 이야기 우리 개혁신당 비례 요 얘기 한번 좀 가볼까요? 시간 다 된 것 같아요. 무슨 아, 말씀이세요? 아직 많이 남았어. 이게 오늘 지금 핵심 얘기하려고 메인이야, 남겨뒀습니다. 메인. 이게 핵심입니다. 네. 자, 개혁신당 비례 후폭풍입니다. 네. 어저께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나왔습니다. 1번 이주영 전 교수, 2번 천하람 전 최고위원, 3번 문지숙 교수, 4번 곽대중 대변인, 5번 이재인 전 비서관, 6번 이기인 전 경기도 의원 쭉쭉쭉쭉 봤는데 네. 우리 김영남 위원장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서 예, 예. 없어요. 0번에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아, 그래서 난 눈을 의심했어요. 저는 오늘 약간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아마 탈당하실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여러분. 지난 2달, 석 달 정도 우리 방송 출연하시잖아요. 넥타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넥타이 안 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황색 오늘 아이템을 항상 하나는 그 장착을 주황색 하셨는데 아이템이 없어졌어. 그걸 메고 오면 그래도 정치인의 마지막 자존심인지 메고 오겠어요. 벗어버려야지. 저는 아니 이거 탈당은 그 전혀 고려치 근거 안 없는 하시고. 말씀이고 예. 목도리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목도리 할 날씨는 아니고 네. 넥타이가 이게 오렌지색 넥타이가 네. 없어요 별로. 딱 2개 갖고 지금 몇 달을 고려 버틴 쓰신 거예요. 건데. 비싼 거 비싼 거. 근데 그 지금 뭐 세탁소 맡기신 거예요? 세탁도 해야죠. 하필 오늘? 세탁도 해야 되고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푹해져서 넥타이 마음도 안 메고 좋고. 다니는 네. 거죠. 아니 근데 사실 김용남 의원 뭐 누가 누구를 뽑느냐는 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지도라든지 뭐 그동안 활동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개혁신당에서 김용남 의원님을 비례에 넣지 않는다는 건 사실 있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이 그렇게 되거든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네.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김용남 개혁신당 이렇게 연상이 됐거든요. 네. 그만큼 활동을 왕성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렇지. 호랑이는 두 마리 있으면 안 안역제라 되니까. 그랬죠 제가. 모반이라고 그러고. 근데 내가 김영남 의원님을 내가 이해하는 게 네. 저도 예전에 컷오프 되고 나서 파란색 넥타이밖에 없었거든요. 안 매게 되더라고. 근데 그 기분 차마 손이 알아. 안 이건 가는구나. 무슨 색이에요? 이거는 와인색이죠. 점점 붉어지고 있어요 넥타이 색깔이. 이거 자존심이야. 아니 뭐 넥타이 그렇다 치고 네. 그러니까 안 된 이유 그다음에 누가 그 결정을 전적으로 하신 건지 예를 들면 지금 김종인 그렇겠죠. 역시 그분이에요? 예, 그렇겠죠. 뭐 이준석 대표나 이분들이 뭐 뭔가를 할 만한 여력은 없고요. 아니 당 대표인데 전혀 무시할 수 없죠. 그럼 그럼 이준석 대표도 이거를 어느 정도 용인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준석 대표는 뭐 그 공개적으로는 자기 몰랐다고 하는데 네. 네.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 뭐 안 된 이유는 뭐 지역구 출마하지 왜 비례 신청했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러면 네. 천하람 최고 같은 경우는 지역에 출마한 사람 데려다가 비례를 시켰잖아. 순천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거 안 맞는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그건 김종인 위원장께 개혁신당이라서 여쭤보시고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네. 김 위원장님이 명단에서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명단을 가지고서도 당내에서 좀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양향자 의원 지금 몇 안 되는 소중한 현역 의원인데 네네네네. 예, 내가 주장했던 그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는 네. 비례 명단에 없다, 빠졌다. 그리고 네. 반도체 벨트 밀어붙이겠다고 했는데 반도체 관련된 인사가 누가 있냐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어요. 그 탈당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2시에 예정이 돼 있는데 내용은 어떤 얘기일지 몰라요. 근데 많은 언론에서 탈당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점을 치고 있어서 네. 저희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제가 말씀하세요. 아니 저희가 이제 내석이거든요. 예. 근데 만에 하나 야양자 어머님이 빠지시면. 정말 탈당을 하면 3석으로 줄어요. 근데 이게 또 현역에 한 명 더 데리고 왔잖아요. 이게 2석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상황 네. 지금 양양자 큰일이에요. 의원은 탈당하실 거예요. 그래요? 저는 100%로 봐요. 왜?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여러 경로를 취재한 결과 양양자 의원이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본인의 거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럼 그냥 탈당.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고민을 했던 거예요. 당내에서 보니까 개혁신당 내에서 여러 가지 본인의 의사 전달, 그 다음에 본인이 용인갑에 나갔는데, 오 내가 반도체 하면 양양자인데 용인갑에서 안 먹히네. 여러 가지 현타가 온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 쪽과 본인의 거취를 좀 타진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탈당은 거의 맞는 것 같고요. 뭐 이게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무소속으로 가느냐 이 기로를 지금 결정할 것 같아요. 당적 정리 언제까지 해야 되죠? 내일까지. 예. 내일까지예요. 왜냐하면 22일 22일 기준으로 해서 예. 뭐 선거 보조금이라든지 기호 지금 근데 개혁신당은 통합 기호를 받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네. 양양자 의원이 가면서 또 다른 분까지 지금 뭐 당적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두석으로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일은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은 당일수록 잘해야 돼요. 거대 양당은 뭐 절차적 하자나 뭐 이런 게 있어도 대충 치유가 되고 워낙 기반이 크니까. 튼튼하니까 괜찮은데 네네네. 이번에 이제 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절차적 문제. 예. 10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발표됐는데 그중에 절반은 아예 공천 신청을 안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면접도 안 받고 신청할 때 돈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냈어요. 그것도 그러면? 안 냈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나마 다행인 건 개혁신당에 저희 생각보다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언론에서 많아요. 별로 그래요? 관심 많아요. 아니 그래서 언론에서 별로 안 다뤄지고 있어서 그건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10명 중에 예를 들어 한 절반 정도가 신청도 안 한 사람이면 그건 누가 데려온 거예요? 그건 김종인 김종인 위원장한테 물어봐야죠. 모든 건 다 근데 제가 그 개혁신당 뭐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이제 들은 바로는 네. 김종인 위원장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요? 뭐 예를 들면 개혁신당을 이렇게 소생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지. 어. 내부에서도 한번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랬대요. 김종인의 매직을 보여달라. 네. 내가 어떻게 매직을 보여주냐. 보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서 저는 전체적인 이번 순번 비례대표를 뽑는 거 보니까 이게 업종 변경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업종 말하자면 변경? 전국 정당으로 지역구도 내고 비례도 내고 하면서 좀 이렇게 그 모양새를 갖추려고 했는데 네. 비례 정당으로 가자. 어. 라는 식의 어떤 포진을 하지 않았냐. 아. 전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2월 20일 날 통합이 결렬됐거든요. 예. 지역구 돌파가 되려면 제3지대가 소위 다 모여야 됩니다. 다 모이면서 계속 사람들이 입당을 하고 불어나는 모양새가 돼도 사실은 지역구 돌파가 쉽지 않은 게 제3지대거든요. 왜냐하면 1, 2번이 워낙 탄탄하니까 양쪽 네, 네. 기반들이. 근데 2월 20일 날 통합 결렬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지역구 돌파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빨리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비례 시스템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비례 명단을 훨씬 더 인지도 있고 뭔가 좀 그렇죠. 그렇게 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전략적으로 빠른 판단을 못했고 그 판단을 뒤늦게 김종인 위원장 혼자서 하신 거 같아서 그러니까 이 삼지대를 보면서 저는 참 이게 회한이 느껴지는 게 헤어지는 건 빨리 결정했거든요. 야. 근데 헤어지고 나서 본인들의 어떤 움직임들은 늦게 가요. 그러니까 한 분은 여당 대표를 했던 이준석, 한 분은 야당 대표를 했던 이낙연. 이 두 분이 만나서 헤어지고 지금 네. 각 지역구를 뛰고 있는데 네. 그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인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서로의 욕심을 부리다가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두 분의 모습 좀 뭐 이제 뭐 그 결과는 모르겠지만 현재 각 한 분은 광주에서 뛰고 있고요. 네네네네. 한 분은 화성에서 뛰고 있는데 이 우리가 보고 있던 인지도에 비해서 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지표는 좀 초라한 성적을 하고 있어서 좀 네. 뭐라 씁쓸해요. 그럼 제가 두 분 보기에는. 보시기에 제3지대 주자 중에서 지역구에서 여기는 그래도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 데가 있어요? 아니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일단 이준석 대표하고 조홍천 의원, 이원욱 의원이 그 지역구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죠. 예. 네네. 그리고 네네. 지지율도 가장 네. 높게 나올 나오고 거고 있고. 그래서 그 세 명의 지역구 후보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플러스 이제 비례가 몇 석 더
붙겠죠. 네. 네. 비례는 지금 사실 현재까지 여론조사는 이제 3% 안팎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니요. 그러면 사실 많아야 두석. 아니 정당 지지도는 뭐 3%가 뭐 좀 넘는 수준입니다만 비례 투표 의향을 물어보면 그거보다는 높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 대략 뭐 5% 6% 왔다 갔다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3% 미만 득표를 한 정당의 득표는 분모에서 빠지기 때문에 네네. 최종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6%를 득표를 하면 한 7, 8 정도. 그렇죠. 7, 8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4석 뭐 한 5석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이제 비례 투표하면 네. 제가 보기에는 한 4, 5%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충분히 않을까. 그거보다 그- 더 나올 예, 겁니다. 그 정도는 얻을 거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 정당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네. 김종인 그 공관위원장은 강해진 것 같다. 솔직히 지역구 뭐 이준석, 이원욱, 조홍천 이 세 분도 네. 그 지역에서 네임드인데 네. 압도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죠. 그렇죠. 여론조사 네. 결과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는 좀 난망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설령 1등을 하더라도 막상 선거되면 양당으로 쏠 가능성이 더 당연하죠. 높아지는데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도 만약에 1위가 아닌 1위와 꽤 격차 있는 2위 정도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정작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양당에 또 고정 유권자들이 있을 테니까 사실 3지대 3번 후보가 되기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호가 현실적으로. 3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번도 안 기호의 되고. 문제도 있고 저는 뭐 어렵다.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네. 저는 제3지대가 지역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합 이외에 다른 방법은 네. 없었던 거 아닌가 아니 뭐 싶어요. 끝으로 우리 저 김영남 의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비례 안 되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선거운동 다니실 거예요? 그렇죠. 어. 네. 슬프다. 안 된 거야 이미 뭐 안 되는 거로 결론 난 건데 뭐 아 그래요? 뭐 이거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실 거려. 그분이? 네. 물리적 시간도 적지 않고. 별명이 여의도 짜르잖아요. 짜르.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요. 아 이거 저희 방송 좀 출연하신 분들이 다들 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지금은 안 돼도요. 예. 멀리 봐서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단정 지을 필요 없다. 그렇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보세요. 벌써 대인배잖아요. 아. 이게 정치인이죠. 예, 예, 근데 배지 차라는 사람은 뭐 배지병에 걸린 사람들이. 넥타이 안 맨 건 이해해 주세요. 아 이해합니다. 100번이에요. 알겠습니다. 아유 하여튼 우리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또 고정 출연하시는 분들 좀 더 잘 되셔야 되는데. 잘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이준석 대표를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좀 그 또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같은 것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우리 김영남 위원장님 좀 해주세요.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지금 그 기호 1, 2번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분명히 있다. 비례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에 표를 네. 주시는 건 네.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인배다. 대인배다. 대인배 김용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분은 좀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바로 이어서 이준석 대표 전화 연결 통해서 과연 지금 현재 개혁신당 상황 어떤지 그리고 비례 순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을 얘기도 따져 물어주세요. 물어주십시오. 이제 지역구 릴레이니까 네. 화성을 얘기도 물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영 기자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